이 지역이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닐까. 지방소멸은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생존의 문제. 결국 지역의 위기가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고 교육의 문제다 하는 것이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게 가능하겠구나. 지금이 정말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만드는 따뜻한 교육. 학부모를 위한 소통의 장, 필통톡.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경림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죠. 봄바람 쐬러 다니기 딱 좋은 날씨인데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동네 주변만 걸어도 야, 내가 살던 지역이 이렇게 아름답고 예뻤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분이 사시는 동네, 저는 무척 궁금한데요. 여기가 아닐까요? 대한민국 교육시 교육구. 이 교육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분입니다. 여러분, 필통톡에 이주호 부총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어떻게 장관님, 네. 제가 드디어 꾀꼬리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관님,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교육시 교육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주민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교육에 열정이 다 있잖아요. 그런 이제 열망에 부응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네. 교육발전 특구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교육발전 특구입니다. 아니, 제가 교육시 교육구에 사신다 그랬는데 네. 진짜 그 특구가 있어요?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그 교육발전 특구를 설명하시고 잘 이야기해 주실 세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모셔볼까요? 네네. 네,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예.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의 이영 교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영 교수님은 그 교육 차관도 지내셨고요. 또 이번 교육발전 특구 정책을 디자인해 주시고 또 선정 작업에도 참여해 주시고 또 교육발전 특구 자문위원이십니다. 네. 교육발전 특구를 직접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군요. 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디자인하고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그만큼 또 교육발전 특구가 좀 성공했으면 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역사, 전통, 그리고 교육의 중심 도시 경상북도 안동에서 왔고요. 제 모교이기도 하고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안동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대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특히 또 이제 그 안동시를 이렇게 들어가면 그 큰 이렇게 이제 문이 있는데요. 그 한국 정신 문화의 수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교육 도시이기도 하고 교육 특구에 대해서 아마 얘기하러 오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계시는 분은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익숙한 분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연 친화적인 개그맨이지만 오늘은 교육발전 특구를 찾아온 교육 친화적 개그맨 이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전국을 다니시니까 또 교육 특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많이 있으시죠. 오늘 뭐 든든합니다. 네, 네. 이영 교수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 특구가 무엇인지 일단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그동안에 이제 특구라는 이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특구하고 굉장히 다른 어떤 교육의 발전을 좀 추진하는 특구고요. 지역에 있는 모든 교육과 관련된 자원들을 디자인을 해서 공교육을 혁신하고요. 또 지역에서 인재가 잘 자라나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하고도 또 연계를 하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교육청과 도청이 같이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요. 특별하게 규제를 완화해주는 이러한 특구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그 학부모님들의 열망은 본인이 사는 지역이 정말 교육에서 정말 특별한 도시나 지역이 됐으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이 지역에서는 좀 이걸 풀어주면 이 지역 나름대로 굉장히 특성 있는 그 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데 이걸 풀어줄 수 있는 게 또 특구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하나하나가 좀 특색 있는 교육 발전을 할 수 있게 하려면 기존의 교육부 교육청 체제보다 이걸 좀 극복할 수 있는 특구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일반 지자체도 참여하고 대학도 참여하고 규제에서의 특례도 주고
또 지역에서의 그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거거든요. 그 이승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지역을 많이 다녀보셨을 텐데요. 네. 그 지역에서의 그 차이점 같은 거를 많이 좀 경험하셨을 텐데. 그렇죠. 네. 예. 제가 이제 13년째 이제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예. 근데 제가 가는 곳이 뭐 주로 대도시가 아니라 좀 소규모 소도시 위주로 네, 이제 많이 네, 다니고 있는데, 근데 이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좀 자연 환경도 많이 변해가는 걸 느낍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게 벌이 없어지면은 뭐 인류가 멸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벌의 개체수도 확실히 줄어든 게 느껴지고, 근데 무엇보다도 마을에 가면, 그러니까 저는 어린이에요. 그 마을에 가면 이제 청년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회라고 그래서 제 또래보다 더 어린 줄 알았는데 60대, 70대 분들을 청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50대가 커피를 탑니다. 막내예요. 50대면 완전히 막내고, 제가 13년 동안 다니면서 그런 소도시에서 아이들을 본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마다 야, 이러다가 정말 우리 이 지역이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닐까. 뭐 그런 걱정이 들어요. 진짜 직접 보시면 네, 그런 눈으로 생각이 들고 보니까요.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저희 작은아버지도 지금 네. 환갑이 진작 넘으셨는데 청년회에 네.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저녁 8시 정도 되면 이제 한창 때지 않습니까? 이제 대도시에서는. 예? 거기는 좀 과장돼서 말하는 거 아닌가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정말 소도시에 가면은 해 떨어지면 그냥 해 떨어지고 네. 조금 지나면은 그냥 없어요. 뭐가. 다 이제 문을 다 닫고. 예. 뭐 이승윤 씨께서 말씀하신 게 틀린 게 아니고요. 사실이고요. 안동은 좀 심각합니다. 지금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1994년도에 인구가 19만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매년 2,000명씩 인구가 줄고 있어요. 내년이면 15만 명 선이 무너질 거라는 그런 위기감이 있고요. 경기도 화성시가 같은 94년도에 인구가 안동보다 적은 16만 명이었어요. 네. 당시에. 그런데 작년 12월에 이미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하거든요. 30년 만에 격차가 이렇게 커져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뭐 학생들이나 젊은 층이 이탈하는 비율이 훨씬 또 가속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지역 격차는 훨씬 더 커질 것 같고요.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지방 소멸은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생존의 문제, 그런 문제로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방 소멸 이슈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혁신 도시라든가 뭐 산단이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이렇게 이제 일자리를 좀 많이 창출하는,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이렇게 현상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아무리 일자리가 있더라도 학생과 학부모는 수도권에 있는 거야, 안 내려오고. 남아있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교육을 받으려면 여기 지역에 내려오면 그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안 내려오거나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계속 유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역의 위기가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고 교육의 문제다 하는 것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지적을 하게 된 겁니다. 기존에 이제 지역 경영 발전하면 교육을 별로 생각을 안 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 내려보내고 기업 내려보내면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장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전혀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인재가 실제로 거기에 같이 있어야 되고 자녀 교육이 돼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만 지역에 가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요. 교육이 또 같이 가야 되고요. 문화도 같이 가야 되고 주거 여건도 좋아져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이걸 뭐 일자리 따로, 교육 따로, 문화 따로, 거주 여건 따로 뭐 이렇게 했던 거를 이제는 좀 같이 결합해서 가야지, 그래야 진짜로 지역 균형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역에 이제 촬영을 다니다 보면 좋은 곳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야, 나도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요즘 귀촌도 많이 생각을 하고 예. 네, 근데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 교육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망설여지는 거죠. 저는 사실 이제 이승윤 씨하고는 좀 반대가 되겠죠. 이승윤 씨는 귀촌을 생각하시고 저희 지방에 사는 학부모님들은 이제 도시로 전학을 가야 되나, 이사를 가야 되나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우리 사회가 서울에 있는 학교에 진학을 해야 성공한 학생이고 또 서울에 있는 곳에 취업을 해야 또 성공한 인생일 것만 같은 그런 인식이 좀 만연돼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지방 같은 경우는 뭐 교육이나 취업, 의료, 여가 모든 생활 전반의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층이 누릴 수 있는 기회나 혜택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방에서 정주하고 싶은 학생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 지방에 있는 부모님들은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경쟁에서 뒤처지진 않을까 항상 불안하고 또 사회적으로 소외받지 않을까 또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서울로 대도시로 이사를 가고는 싶지만 또 직장이나 생활 기반을 버리고 또 이사를 선택하는 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결국에는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출발선이나 교육의 질이 달라진다는 점,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안타까움을 표현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자연인께 여쭤볼게요. 이런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법을 좀 주시죠.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자연인 해법을 드려야 됩니까? 좀 주세요. 장관님 여기 계시지만 지역을 다니는 자연인 아닙니까? 네. 일단은 일단 지역을 살려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리냐고요? 예? 어떻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이다. 네. 아이고, 그러니까 예.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뭐 제가 뭐 교육부 장관님이 여기 계셔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도 지역을 정말 살리려면은 그 교육이 바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뭐 교육부 장관님이 계시니까 더더욱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아무래도 잘 살기 위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주고 그 제도를 기반해서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그 양성된 인재가 지역에 정주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교육발전 특구 사업을 해보니까 진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역 주민들이 또 이제 지역의 이제 지자체장들이나 대학들이 이제 그동안 너무 이렇게 지역 교육을 발전시키고 싶은데 중앙 정부가 꽉 막고 있었거든요. 규제도 있고 뭐 또 교육청은 또 교육청만의 그런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이제 지역의 열망, 학부모님들의 열망을 이제 분출하지를 못한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교육발전 특구를 하니까 정말 많은 호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게 가능하겠구나. 지금이 정말 골든 타임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현 교수님이 사실 그동안 쭉 이런 이제 노력을 해오신 그 히스토리를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 교육발전 특구가 좀 특별한 점이 있을 텐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과거의 정책하고 다른 건 뭐냐면 일반 지자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도청, 시청하고 교육청이 협조를 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 사업은. 그리고 그거를 맨 처음에 제안서를 낼 때부터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새로운 정책이나 지역에 맞는 것들을 고안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 내 학생들을 위해서 지역 내 기업들을 이용해서 뭐 이런 것들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것도 실제로는 또 이미 언급이 됐던 건데 과거에 균형 발전 정책을 정부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서 정말 지역 발전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뭐가 되냐면 주말 부부만 많이 만들어지고요. 실제로 뭔가 정말로 지역 인재가 그쪽에서 자리 잡고 뭐 거기서 성장하고 이런 데까지 발전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안 됐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결국 원인이 뭐였냐 하면 교육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들이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고등학교 아까 고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보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을 없애드려야 된다는 거죠. 지역에 좋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지역의 산업하고 연계해서 실제 지역에서 이렇게 성장해온 인재들을 더 잘 키워서 지역 산업에 또 취업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지역 인재 선순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지역 균형 발전이 실패했던 거다. 그래서 교육을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핵심으로 집어넣고 이번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발전 특구가 정말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데 그렇다면 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가 지금 1차 지금 이제 교육발전 특구 시범 지정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지원이 됐고 또 상당 부분이 이제 너무 좋은 아이디어들이고 지금 지역으로 보면 이제 광역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산시, 그다음에 대전, 대구, 울산, 광주 이렇게 해서 5개 광역시가 들어왔고요. 또 특별자치도로는 제주도가 들어왔고 또 각 도에 있는 이제 기초단체가 한 43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발전 특구의 선정이 지금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차고요. 1차 후에 또 이제 계속 이어져서 이제 저희가 특구를 지정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특구를 많이 지정하니까 또 이제 질문이
아니 특구가 이렇게 많으면 이게 특별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소위 이제 확산형 특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교육발전 특구는 특별하게 몇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좀 많은 지역에 그런 혁신을 확산한다는 그런 개념이라서 저희는 좀 많이 할수록 좋다. 그쵸. 모두에 이야기했지만 뭐 그 모든 학부모들의 바람은 자기가 사는 동네가 교육 특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많이 정말 모든 도시가 좀 특별한 교육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곳에 사시는 분들은 내가 살고 있는 곳이 특구이기를 네. 바라기 때문에 네. 지금 보니까 안동시도 특구네요. 안동시는 예천군과 함께 올해 이제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이 되었고요. 또 특별히 작년 연말에 안동대학교가 글로컬 대학 사업에도 선정이 네,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지역민들은 지금 글로컬 대학 선정, 그다음에 교육발전 특구 지정과 함께 그 양 정책이 시너지를 좀 내가지고 지역 발전을 견인을 하고 또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네. 계기가 되길 상당히 기대가 크고요. 지역 특화 인재를 양성한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방에 사는 저희 같은 이제 학부모들은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과 기대를 갖기 때문에 아주 반갑고 앞으로 이런 그 정책의 결과가 꼭 큰 결실을 맺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지도에서 보면 교육발전 특구가 지금도 다양하게 있고 앞으로도 많아질 텐데 네. 지역마다 사실 원하는 내용도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특색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이걸 좀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눠 보면 넓은 학교라든가 또 유보 통합이라든가 그렇게 이제 아이 키우기 좋은 게 있고 또 이제 공교육 혁신. 그러니까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이제 아이비 학교라든가 또 자율형 공립 2.0이라든가 해서 정말 새로운 좋은 학교 만들기에 대한 제안들도 있고요. 또 이제 이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 인재 양성과 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연결해서 하는 그런 또 방안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유보 돌봄과 뭐 초, 중고 그리고 대학까지 네. 진짜 교육 단계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이승윤 씨 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교육에서. 일단 아이를 낳아서 이 키우면서 이게 부모가 아 우리 아이 키우기 정말 좋구나 뭐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요즘 환경 때문에 네. 아이를 낳기 좀 이제 낳아도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들도 많기 때문에 옛날에는 아이를 낳으면 야 뭘 키워 저절로 크는 거지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그런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 집에는 지금 아이가 둘 있는데요. 당시 저희가 아이들을 키울 때만 해도 출산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정부나 지자체에서 출산 장려금이나 육아수당처럼 그 비용에 어떤 초점을 맞춘 그런 정책을 경쟁적으로 많이 높이던 시절이었어요. 물론 저희도 혜택을 많이 받고요. 그 이후에 큰애가 유치원 다닐 때쯤이었나 그때 아마 누리과정이라고 처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시도 보육비도 좀 절감이 되고 교육의 다양성이나 질도 많이 좀 높아졌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지나고 돌이켜 보니까 비용 문제도 있지만은 사실 가장 절실한 거는 돌봄의 문제더라고요. 앞으로 이 보육이나 돌봄을 국가에서 상당 부분을 좀 책임져주고 그런 환경이 좀 확대되었을 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 그 필통톡에서도 네. 정말 많이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장관님께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던 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교육부의 넓은 학교 정책이 사실 이제 지역으로 가면 교육발전 특구에 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지역마다 그 온 동네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재원들이 있잖아요. 그걸 총동원하려면 이제 교육청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시청과 도청, 뭐 구청이 다 이제 와서 이제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총동원하려면 교육발전 특구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죠. 이제 이번에 나온 이제 그 제안서를 보면 그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하겠다는 그 제안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제 0세부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때가 제일 또 부모님들은 부담이 많이 되시거든요. 그 이후에는 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부터 좀 그 지역 차원에서 해소가 돼야 되니까 중앙 차원에서 넓은 학교라는 정책이 있지만 또 지역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니까 교육발전 특구를 통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강원 화천군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교육, 돌봄, 주거 걱정 없는 화천군을 살펴볼까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빈틈없는 교육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초등학교 1학년뿐만 아니라 2학년까지 늘봄을 운영합니다. 늘봄 추진단을 갖춰 지난 3월부터 화천형 늘봄을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 스마트 안심 셔틀 운영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수요 응답형 스마트 셔틀을 확대해 전 지역에서 운영합니다. 세 번째는 온종일 돌봄 인프라 구축인데요. 거점 돌봄센터 2개와 지역 돌봄시설 1개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학생 맞춤형 공교육 지원입니다. 키즈 문화센터 운영 등 교육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마을 학교를 운영하고 화천 진로체험 지원센터 등을 운영해 학생 성장 지원 맞춤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화천 학습관, 사내 미래인재 양성관 등을 운영해 공교육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그 넓은 학교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지역마다 이제 어떤 지역들은 특히 이제 대도시 같이 부산 같은 데는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시골 같은 데는 오히려 공간이 좀 남아도는데 재출생으로 부산시만 해도 이제 공간이 부족하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뭐 도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 돌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인근 도서관에서 오후 시간에 좀 이렇게 늘봄 학교처럼 이렇게 운영이 되면 이제 부산시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다 빨리 이제 늘봄 학교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아이들이 그냥 이제 오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설들을 다 개방했어요. 아마 이거를 교육부에서 도청 보고 시 보고 아 여기 시설물 내놓으세요. 도서관 이거 안 했을 겁니다. 안 했을 겁니다. 이게 거기서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지금 이런 정책이 가능해졌던 겁니다. 네. 농촌 같은 데서는 또 프로그램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남 같으면 뭐 전남에 있는 대학들이 이제 그 적극적으로 기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교육부가 하라 그러면 좀 힘들잖아요. 근데 지역 차원에서 그 지역에 있는 그 대학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들을 많이 또 이제 디자인해서 이제 공급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교육부에서 이러이러한 걸 하겠습니다. 다 똑같이 하세요. 였다면 이제는 그 지역의 상황에 맞춰서 네. 뜻은 같이 하되 지역마다 좀 다르게 해볼까요? 그러면 서로가 소통을 할 수 그렇죠.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된 거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동안 하향식으로 하다가 상향식으로 바뀌면서 훨씬 더 좋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지역마다 또 특색이 있는 아이디어들이 제안이 되고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뭐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네. 교육부에서 쑥을 뜯어주면 여기는 쑥떡을 해먹고 여기는 쑥국을 해먹고 결국 애들은 쑥쑥 자라는 예 그렇게 막 상황마다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좀 중요한 게 진짜 단순히 뭐 중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유아기, 아동기를 지나서 이제 중고등학교까지 이어질 수 있게 그 아이들이 다닐 그 지역에 좋은 학교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요 인구 소멸의 위기를 겪던 지역이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지역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 제주도. 최근 글로벌 교육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는데요. 대체 어떤 교육을 하고 있길래 학부모와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을까? 교실은 평범해 보이는데 교실에서 수업 안 듣고 다 어디 가는 걸까요? 저희 각자 수업을 듣거든요. 이렇게 시간표를 보면은 각자 시간표가 다 다르거든요. 짠 시간표로 이렇게 수업을 받으러 갑니다. 시간표가 다르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2학년부터 2년간 IBDP 과정을 이수해서 자신이 진로에 맞춰서 선택한 과목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저희가 다 교실마다 다 반이 다릅니다. 마치 대학생처럼 자신의 시간표를 직접 짜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요. 이름부터 생소한 IBDP, 자세히 알아볼까요? IBDP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IB를 아셔야 되는데요. IB는 비영리 교육재단인 국제바칼로레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 공인 교육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그중에 초등교육과정, 그리고 중등, 고등교육과정이 있고 IBDP는 고등교육과정 2년을 말합니다. IBDP는 6개의 선택 과목과 3개의 필수 과목이 있는데요. 필수 과목에는 지식이론인 TOK,
소논문 2, 창의활동봉사 CAS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IBDP 수업 모습은 어떨까요? 올가미로 작용한 거지. 올가미로 작용해서 얘네가 진주만 공습을 한 거예요. 수업도 평범한 고등학교 교실과는 사뭇 다른데요. 학생 주도적 수업이 한창입니다. 강의식 수업으로 진도를 나갈 때도 있긴 한데 보통은 친구들이랑 토론하고 자료 조사하고 발표하고 이런 수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는 보통 선원술형으로 시험 봐서 딱히 강의식 수업을 할 때도 있긴 한데 많이는 안 해요. 객관식 시험을 치지 않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필요한 건 More peace for parents than Youngju. Nice, very good. 교사와의 끊임없는 소통. 그리고 이건 교사와 교사 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측면에 내가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측면까지 모두 다 다뤄야 되고 채점을 할 때도 교사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특히 핵심 3과목인 TOK, EE, CAS는 수업 시간 외에도 계속해서 활동해야 하는데요. 이거는 IB 핵심 코어 과목 중에 하나의 평가 방법인 TOK 전시회인데요. 프롬포트가 있어요. 그 프롬포트 중에 자기가 대답하고 싶은 프롬포트 하나를 설정해서 질문을 3가지 대상으로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는 방식의 평가예요. 봉사 같은 경우에는 멘토링으로 표선초등학교 한 저학년 아이들을 만나서 저희 표선 독지회관에서 같이 시간 보내는 활동을 했었어요. 수업의 보고서에 봉사활동에 내부시험, 외부시험까지 정말 바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 활동들을 하면서 내가 이 경험을 통해 얻고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 경험이 조금 더 값지다고 생각을 해서 이 과정 자체가 저는 뜻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을 찾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 속에서 숨어진 무언가를 찾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런 과정이 아이비랑 좀 더 맞지 않나 싶어서 조금 주입식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서 진짜로 저희가 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탐구할 수 있어서 되게 유의미한 교육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가 생각하는 IBDP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IB 학교는 교육의 본질과 학교의 철학을 함께 공유하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업 방식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문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도전을 하게 만듭니다. 그 시너지가 아주 긍정적으로 발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IB 학교와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다른 지역에서 표선으로 이주해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표선 지역도 살아나는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의 변화가 학생, 그리고 지역의 변화까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제주 표선고등학교를 다녀왔는데 자, IB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아이비리그를 얘기하는 건가 그랬는데 IB가 정확히 뭔가요? 네,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해왔던 암기 위주 수업하고는 완전히 이제 대척점에 있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IB 이제 조직이 생겼고 그거는 이제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념 중심으로 탐구 수업을 하는 그런 쪽도 굉장히 지금 주목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교실이 크게 이제 바뀌는 지금 대전환의 시대에 뭐 AI 기술을 활용하기도 하고 IB 같은 새로운 교실 수업 방식을 도입하기도 하고 다양한 지금 실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IB가 그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교육 방식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저런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는 게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랑은 너무 달라서 좀 놀라운데 이승윤 씨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올 때 무조건 사지선다. 아, 그렇죠. 찍기도 많이 찍었잖아요. 아니, 뭐 그런 생각도 나는데 야, 이거 당장 뭐 나도 이제 제주도로 이사를 가야 되나, 이주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제주도로 가야 됩니까? 제주도만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제주도도 있고 대구도 굉장히 또 활발하고요. 대구도. 대구, 제주도가 이제 양축으로 이렇게 이끌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경기도나 뭐 몇 군데 지역에서 또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이 IB 도입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한국이 좀 추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난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저런 교육을 받으면 내 삶의 질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삶의 질도 삶의 질이고 저런 식의 수업이면 내 성적도 올랐겠다라는 내가 안 받아봤으니까 네, 그런 기대가 되는데 공부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수업의 변화가 어떤 효과를 가져왔나요, 교수님? 과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암기하고 뭐 그리고 찍기하고 뭐 이러던 수업 방식에서는 그냥 머리를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창의적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새로운 IB 과정은 뭐냐면 토론도 하고 글쓰기도 하는데 그게 결국은 뭘 하는 거냐 하면 뭔가 창의적인 부분들을 많이 자극을 하는 겁니다. 논리적인 거를 자극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이라는 게 결국은 이런 시대 변화하고 많이 맞습니다. 우리가 뭐 많이 들었던 무슨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는 단순히 외워서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우는 건 저 인터넷에 물어보면 되고요. 챗GPT에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이제는 뭐냐 하면 뭔가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고요. 아마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은 것들이 변할 것 같은데요. 우리 아버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표성고 사례가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어떤 평가 방식이나 이런 것도 아주 새로워서 아주 눈길을 끄는데요. 좋은 학교가 많으면 아무래도 대도시에서도 학생들이 또 찾아올 수도 있고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굳이 대도시에 있는 학교로 찾아가지 않아도 되겠죠. 바로 안동의 사례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매력적인 생활 환경 그리고 특히나 매력적인 교육 환경이 있다면 굳이 대도시로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학교가 저희 안동 고등학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장점이 많은데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건 2부에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2부 네. 이렇게 넘어가나요? 자, 2부가 더더욱 궁금해집니다. 네, 사실 그 2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교육발전 특구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밍이 아주 나이스 타이밍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과 공감으로 만드는 따뜻한 교육, 학부모를 위한 소통의 장 필통톡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